내 인생에 용기가 되어준 한마디 정우성 산문집. 오늘 21번째 이야기입니다. 어우, 뭐 읽기 시작하면 금방 가는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는 네, 우리 배선 선생님, 이미옥 선생님, 박성욱 교수님, 저 이렇게 순서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생은 자기가 생각한 대로 된던가요? 아니요, 135쪽. 지금도 아, 늦지 않았다. 제가 그럼 이틀이나 빠졌나요? 요새 막 잠을 맨날 늦게 잤더니 아침에 못 일어나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제 어머니한테 참 많이 들어온 말입니다. 지금도 안 늦었다. 다시 해봐라. 어머니가 하신 말씀을 저는 아들에게 또 다른 청년들에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저 자신에게 늘 해왔습니다. 제 나이 32에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단편소설이 당선돼 소설가의 꿈을 꿈꾸던 저는 실은 나이 42이 될 때까지 소설 한 편 쓰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직장마저 그만두고 소설 쓰기에 도전했습니다. 소설은 잘 써지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저널리스트로서의 입장에서 글을 써왔기 때문에 기사 쓰던 습관이 그대로 남아 문학성 높은 개성적인 문체를 지니기 힘들었습니다. 소설의 구조 또한 뼈대만 있고 섬세한 서정의 물기가 없었습니다. 현실적 사실과 문학적 상상력의 차이를 잘 조화시켜 소설의 그릇에 담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다시 시를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시를 쓰지 않았는데 시를 쓸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그래도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다시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1997년 별들은 따뜻하다 이후 7년 만에 나온 시집 사랑하다가 죽어버려라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 시집은 독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다시 시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데에 큰 디딤돌이 되어 주었습니다. 예,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태도는 다음 단계로 나를 이끌어 줍니다. 만일 그때 시를 쓰기엔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다면 더 이상 시를 쓸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다시 시작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를 쓸 수 있었습니다. 됐어요? 네. 영화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에 보면 너무 늦거나 너무 이른 것은 없다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늦었다고 해도 너무 늦은 때는 없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최선을 다해 앞으로 나아가게 되지만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면 그 자리에 주저앉게 됩니다. 주저앉아 있으면 때로는 그게 더 편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기보다 지금은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편하게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인생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앞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자칫 최악의 경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는 미리 생각해 보는 게 좋습니다. 늦었다고 생각되는 현재를 다시 준비하거나 개선시킬 계기가 마련될 수 있습니다. 이런 최악의 경우를 오게 해서는 안 되겠다. 지금 이 최악을 최선으로 개선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최악일 때 오히려 최고의 기회라고 생각하라는 게 바로 그 까닭입니다. 우리나라 빵의 황제로 불리는 김영무 죄과 제빵 명장은 군 복무 중에 카네기가 쓴 걱정으로부터의 자유라는 책에서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라는 글을 읽고 힘을 내었는데 그 글이 제대 후에도 힘을 내게 해 열심히 제빵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럴 때 중국에서 부뚜껑에 모카씨를 숨겨온 문익점은 최악의 경우를 미리 생각했습니다. 문익점은 모카씨 10개 중 5개는 장인의 정천익에게 심게 하고 나머지 5개는 자신이 심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심은 모카씨는 다 썩어버렸습니다. 장인이 심은 모카씨도 4개가 썩고 오직 1개만이 싹을 틔워 꽃을 피웠습니다. 그는 이 1개의 모카씨에서 다시 100개의 모카씨를 얻었습니다.
만약 문익점이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지 않고 혼자 10개를 다 심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그의 노력은 헛된 일이 되고 우리 또한 오랫동안 속옷을 입지 못하고 혹한에 떠는 삶을 살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최악의 경우를 미리 생각한다는 것은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희망을 가지게 해줍니다.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절망하는 것입니다.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희망 바로 옆에 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희망과 용기를 가지는 것입니다. 다 아는 이야기지만 방향이 중요하지 속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방향이 잘못되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땐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문득 서둘러 오르면 아시아에 도착할 수 없다는 티베트 속담이 떠오릅니다. 이 또한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천천히 자기만의 속도로 걸어야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닐까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고 서둘러 가면 아무리 가고 싶어도 도중에 병이 나거나 주저앉게 되어 결국 나사에 갈 수 없다는 뜻일 것입니다. 이 거주지 또는 신의 땅이라는 뜻을 지는 라사는 티베트인이라면 평생 꼭 한번 가봐야 할 인생의 성지입니다. 티베트인들은 죽기 전에 라사에 한번 가보고 죽는 게 인생의 최대의 소원이자 기쁨입니다. 언젠가 라사로 가는 순례자의 모습을 텔레비전에서 방영한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한 명은 산보일바로 일배로 하면서 걸어가고 또 한 명은 몇 달간 먹을 간단한 곡식을 실은 손수레를 끌며 가고 있었습니다. 작은 널빤지를 마치 장갑인 양 두 손바닥에 대고 우리 웬 타이어 조각을 헝겊으로 더 친친 맨 채 산보일배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가는 남루한 순례자의 모습은 사뭇 경건하고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는 조금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한결 같은 속도로 어채투지하고 일어나 세 걸음 걷고 또 일어나 어채투지를 했습니다. 비록 옷은 해지고 햇볕에 까맣게 탄 얼굴 피부가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지만 귓가엔 고요히 미소가 어렸습니다. 이렇게 삼부일비하지 않고 그냥 걸어가면 될 텐데 왜 꼭 저런 고행의 방식을 택해야 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그것은 낯사라는 성지에 대한 종교적 경외심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가고자 하는 방향이 정확했기 때문이며 인생의 황혼기에 늙은 몸으로 너무 늦게 라사를 찾아갔지만 그래도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라사로 가는 길은 바로 인내와 기쁨의 길일 것입니다. 아마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고 서두른다면 그들은 라사에 도착하지 못할 것입니다. 라사의 족항사원 부처님 앞에 엎드려 감사와 평화의 눈물을 흘리지 못할 것입니다. 저도 제 인생의 라사를 향해 걸어가 봅니다. 길은 험하지만 길가에 수많은 꽃들이 피어 있습니다. 걸음을 멈추고 그 꽃들을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며 피어난 꽃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며 꽃들은 자꾸 피어납니다. 오늘 아침에 눈밭이 그런 거 아닌가?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펑펑 내려가지고 온 천지가 눈꽃이 핀 그런 아침을 보고 왔습니다. 네. 꽃들은 순서도 없이 자기가 피는 시기가 다 있잖아요. 그죠? 뭐 지금은 막 개나리 이제 피고 막 그 꽃 이름 뭐지? 제가 막 그때 턱에 올리는 꽃 이름이 생각 안 나. 이제 막 싹을 틔우고 있는데 어사와? 저 모르겠어요. 그 이름 어사와? 모르겠어요. 어사와 아니었어요? 뭐 그 아니에요. 개나리 닮은 거? 오사 개나리 말고 말고 저기 뭐가요? 지난번에 얘기한 거는 쌀이꽃이라고 얘기했는데 쌀이꽃 쌀이꽃은 말고 쌀이꽃 말고 또 그거 있었어 하여튼. 어떻게 생겼는데요? 요새 노란 거 있잖아요. 노란 거. 복수초? 어? 복수초? 개나리? 아니 복수초? 그 나무에 그러니까 그 어사와 아니 개나리처럼 오사 생긴 거. 개나리 말고 개나리처럼 저기 생긴 거. 여보세요. 네. 구기자나 이런 것처럼 달리는 빨간 거 달리는 거 있잖아. 노란 꽃. 그게 봄에 일찍 피잖아. 산수유. 산수유 같은 거. 예, 그런 꽃이 일찍 피죠.
네, 어쨌든, 그 책 속으로 들어갑시다. 네, 네, 어쨌든,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태도는 다음 단계로 나를 이끌어준대. 네, 제가 어제 블로그 늦었다고 쓴 포기하는 거에도 것보다 네, 늦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야 바로 시작을 할 수 있다라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어제 블로그에 쓴 게 요새 이제 그 플라톤의 대화편을 읽고 있거든요. 그 철학책을 사실 안 읽었죠. 아주 뭐 20대 초반에 한두 권 읽었을까? 그리고는 안 읽다가 이제 그 이지성 씨의 책을 읽었는데 내가 생각한 것보다 이지성 씨의 내공이 엄청 깊더라고요. 그래서 와,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 그 생각하는 인문학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거기서 추천해 줬던 책들을 좀 읽고 쓰는 거를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철학책을 읽고 있는데 어제 거기 쓴 것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나는 내 나이가 참 좋다.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 같은 그런 나이가 50대 아닐까? 나는 오늘도 자유로운 바람처럼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책을 읽는다. 그리고 매일 공부도 한다. 요즘은 인공지능 공부도 하고 있다. 종종 영어 공부도 하고 쓰기 연습도 하고 있다. 이렇게 쓴 부분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여기 50세, 54이라는 나이는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나이라고 할 수 있다. 100세 시대를 말하는 요즘 기준으로 볼 때 나는 이제 딱 절반 왔다. 인생을 하루에 비교한다면 정오와 1시쯤 그 어디 사이에 때에 있을 것이다. 어쩜 가장 뜨겁고 밝은 시간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앞으로 남은 11시간 동안 더 많이 읽고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쓰는 자의 삶을 살고 싶다. 이렇게 썼거든요. 약간 이제 오늘 내용과 좀 약간 맞닿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조금 읽어드렸어요, 일부를. 음, 맞아요. 그러네요. 그거 좋네요. 생각이 차이인 것 같아. 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이면은 어저께 TV 뉴스에서 90세가 고등학교 할아버지가 고등학교 졸업하는 장면을 봤어요. 정말 그분 표정에서는 뭐든지 이뤄낼 수 있던 그런 희망이 딱 표정에서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뭐 우리가 지금 아이고 나 늦어서 안 돼 하고 주저앉았다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 할아버지는 태어났을 때 전쟁을 딱 한국 전쟁을 맞으면서 공부를 할 수가 없었고 그게 이제 그때 못한 이제 자기 가정을 책임져야 되고 살아가야 될 일 하느라고 공부를 못하고 고시제 고등학교를 졸업하는데 2시간 동안 차를 타고 학교를 가고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딱 학사모를 쓰고 그 했는 장면을 어제 TV를 통해서 보고 그래 바로 저거다. 뭐든지 하겠다고 생각하면은 건강만 허락한다면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다. 그 생각을 해봤어. 대쌤 읽어주는 문장에서 아침, 점심, 저녁 그 가장 뜨겁고 가장 밝은 순간이 나를 비추고 있다. 그 문장이 기다리고 없어요. 있다. 이제 기다리고. 왜냐면 이제 우리 제일 뜨거울 때가 12시부터 2시, 뭐 2시 때가 제일 뜨겁잖아요. 근데 그 때까지 우리가 아직 안 갔잖아. 그래서 그냥 지금 이제 뭐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온라인에서 만나는 분들은 정말 뭐 이 지금도 늦지 않았다. 이 말을 다 그냥 품고 온 사람들이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물론 거기도 좀 젊은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 뭐 빠르면 40대 뭐 보통 퇴직하고 오신 분들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분들 마음에 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 그렇게 와서 공부를 하고 저 품고 아는 있는 분은 거죠. 80 넘으신 분도 1인 기업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이제 그분은 이제 조금 가끔 안타까울 때도 있지만 어쨌든 이런 마음이 있었기에 그걸 시작할 수 있지 않나. 그리고 오늘 이 아침에 모인 분들도 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막 남들이 볼 때는 왜 저렇게 힘들게 살지? 저 안 해도 다 사라지는데 그렇게 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최악일 때 최고의 기회라고 주식도 최고 음, 내려갈 때 사라고 했 이종희 쌤네 그러시더니 여기도 최악일 때 최고의 기회가 생각하라고 그렇죠. 136쪽 아랫부분에 네. 제가 오늘 아침에 어떤 문장에서 바다에는 우리가 바람이 나무를 흔들어서 나무를 이제 뿌리를 튼튼하게 한다는데 바다에 그 자식은 밀물과 썬물 그리고 또 그런 어? 혹독함에서 강하게 키운다고 그 말이 제가 문장에 와닿아서 우리에게도 최악일 때 강하게 하고 136.
뵙상 아니, 중에. 바다의 사람들은 밀물에다가 집어넣고 썰물에 집어넣고 그래서 강하게 키우는 거예요? 아니요, 바다의 자식은 그 낮과 밤 일교차를 통해서 그리고 또 밀물과 썰물로 통해서 그 바다에 뭐 이렇게 표범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럴 때 먹이를 찾을 수 있으니까 그때 강하게 키운다 이 말이거든요. 저는 그거를 읽으면서 이제 바람이 그 나무 뿌리를 강하게 하듯이 그렇게 받아들여지더라고요. 음, 일교차가 심할 때 그리고 밀물과 썰물이 그 빠질 때 내가 먹이를 먹이고 있으니까. 음,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 새가 까치가 집을 질때 바람이 강하게 부는 날 집을 진다고 하듯이 그런 거 아닌가. 하여간 요즘에 어제는 이제 그 사업계획서 하나를 예비 창업자 사업계획서 하나 이제 한 2박 3일 동안 해서 써줬어요. 지방에서 올라와서 여기 집 근처에 호텔을 잡아놓고 제가 일 끝나고 오면 밤에 늦게까지 만나서 작업하고 해서 어쨌든 2박 3일 만에 사업계획서 하나 써주고 이제 그거 끝내놓고 어, 그 의정부 넘어가는 그 카페에 가서 사장하고 미팅하기로 했는데 그 사장이 한참 미팅을 하다가 일반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거기 막 그냥 영업으로 찾아오는 사람을 잘 안 만나준대요. 그런데 저하고는 지금 두 번째 만나죠. 두 번째 만나는데 오늘은 막 커피도 주면서 어제는 한참을 얘기를 했는데 얘기하다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젊은 친구야 많이 돼봤자 30대 후반, 40대 초반, 40대 초반 됐든가 그냥 얼굴을 보기는 30대 초 정도 돼 보이는데 이야기하는 거 보면 40대 초는 되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친구가 막 이야기하다 그래요. 제가 우리 독서 모임을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나도 거기 들어가 있는데요. 남자친구인데 그러면서 이렇게 사는 그러니까 저희처럼 이렇게 열심히 뭔가 새로운 것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할 수 있는 게 아마 그런 젊은 친구들하고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힘이 아닌가. 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아, 나하고 이렇게 시간을 내서 이야기해줘서 너무 고맙다. 나 같은 경우 요즘에는 젊은 친구들이 만나서 이야기해 주는 것만으로 너무 감사한데 그랬더니 그 친구가 딱 하는 얘기가 아직도 젊으신데요. 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그래. 지금도 아까 우리 뱃쌤이 기가 막힌 말씀하셨잖아요. 100세 시대에 이제 우리는 절반을 지나고 있는데 예, 시계로 보면 아침에 0시부터 24시까지 쭉 시간이 지나가는 중간에 가장 뜨거운 12시를 지나가고 있는 사람들인데 라는 이야기에서 오늘 또 하루의 용기를 얻고 또 시작을 하게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러네요. 낮과 밤 일교차를 통해서 음, 하여간 우리 모두 너무 늦은 때는 없다. 지금이 가장 좋은 시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정말 좋네요. 최악의 경우를 미리 생각한다는 것은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희망을 가지게 해준다. 네, 우리 김혜지 소장님 아무리 말을 하고 싶어도 지금 눈길에 운전은 집중해야 됩니다. 도착하지 않으셨으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만의 속도로 지금 걸어야. 파킹 하시는 거 아닌가? 오른쪽 왼쪽 보시는 게 파킹 하시는 것 같은데 맞죠? 음, 예, 얼굴을 돌리시는 게 주차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야 네, 지금도 늦지 이명수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희망과 용기를 가지는 것이고, 방향이 중요하지, 속도가 중요하지 않다. 우리 윤 교수님의 그 이야기에 나왔던 지금도 늦지 않았다. 음. 뭐 이런 것들 계속 우리가 많은 책에서 읽고 이렇게 하는데 거의 중요한 이야기들이 또 여기서 또 나오네요. 그래서 그랬잖아요. 김희 교수한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기어가는 달팽이 었어요. 낚시 그 말을 그때 잠깐만요. 한번 드린 적이 잠깐만요. 있는데 끊겼어요. 네. 끊겼어요. 네. 김일 교수가까지 하고 그 뒤부터 끊겼어요. 아, 가장 중요한 교수님한테 얘기를 안 들려주려고. 들으시고 못 들으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야, 못 들었어요. 달팽이나 독수리나 모두 같은 시간에 1월 1일을 맞이한다는 거지. 음, 그러니까 때로는 정말 이제 뭐 속도도 지금 요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속도전이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여기서도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 어쨌든 가잖아요. 그리고 특히 뭐 특히 뭐 이제 그 성지를 갈 때 그렇게 서둘러 가면 라스에 도착할 수 없다는 거는 정말 가다가 지치서 못 가는 건 의미가 없는 거잖아. 늦게라도 도착을 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거지. 그런 거 갖고 뭐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라 할 때는 이제 어떻게 보면 반파생 효과인데 우리 이민 교수님이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 이거가 완성되고 난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생각해봐라. 그걸 쓰라고 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라 이거는 반파생 효과죠. 근데 이 문장을 읽으면서 그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이거는 그 왜 이게 에디슨 얘기 티베트 같은 것들 어, 나오면서 네, 이게 티베트 말씀하세요. 속담인가요? 아, 아니 서둘러 이것도 그러면 속담. 라사에 도착할 수 서둘러 없다 이 걸으면 라스에 말이 도착할 수 없다. 이게 이제 그게 그 티베트 옆에 속담이라고 티베트의 속담이라고 써있죠. 음. 그러니까 이 말이 그 밑에 맨 끝에 자기만의 속도로 걸어야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닐까요? 자기만의 속도 이게 나 참 말이 와닿아요. 다 자기만의 피는 시기가 있듯이 피어내는 다 때가 있다 이것처럼 자기만의 속도 그 말이 되게 와닿네. 늦고 빠르고의 차이고 그렇기 음, 때문에 자기만의 속도로 가야지 남들이 간다라고 해서 내가 안절부절해가면서 간다라고 되는 건 아닐 것 같아요. 맞아. 꽃도 보고 참 시간만큼 정직하게 없는데 시간은 늘 그대로 가고 있는데 우리가 시간을 갖고 너무 많은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내가 학원에 오면은 진수는 꼭 자기 집의 이야기를 꼭 말을 하고 시작해요. 그럼 그 이야기가 어떨 때는 10분이 가요. 지 얘기를 다 들어주면. 근데 가인이는 오면 딱 바로 그냥 막 치고 피아노를 치거든요. 그것도 아이가 딱 비교가 되는 거예요. 진수야, 니 일하다가 오늘 시간 다 가겠다. 네? 이러거든요. 저 시간 한번 봐봐. 니는 시간만 되면 너 집에 갈 거잖아. 그러니까 저 시간은 착착하게 가고 있거든. 한 달 뒤에, 네가 1년 뒤에, 몇 년 뒤에 어떻게 될까? 막 제가 이런 시간을 좀 설명을 막 해주고 이럽니다. 그러면 조금 알아듣는 것 같고. 하여튼, 시간은 우리가 그 진짜 이렇게 책을 읽고 순간순간, 내가 쏟아낸 보람의 시간이 쌓여야만이 내가 원하는 걸 얻는다. 그 나이 때는 시간이 얼마나 뭐 느리다는 생각까지는 안 하겠지만 빠르다는 생각 별로 안 할 거예요. 저희 그 10대 시절 뭐 10 미만 때 생각을 해보면 그때는 빨리 그냥 가고 싶어 하루가 짧네, 하죠. 하루가 기네 이런 생각 별로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오히려 저는 시간이 어른이 되고 빨리 가고 싶다는 싶어 생각 한 하죠.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늦다고 생각도 안 했고 그냥 별로 시간에 대해서 그냥 뭐 아침이 되면 눈 뜨고 학교 가고 뭐 또 와서 뭐 이제 학원 갈 거 있으면 가고 뭐 밥 먹고 자고 그냥 그 시간이라는 걸 별로 얽매이지 이렇게 않고 정말 그냥 시계로 중요한, 비교했지만 중요한 그 시간에 시간이 입을 어떻게 닫는다. 보면 여보세요. 중요한 또 안 시간에 또 들려요? 입을 중요한 저 시간에 자꾸 닫으셨어요. 끊어져요? 네. 끊어져요, 자꾸? 아니요, 그러니까 끊어지는 뭐 아, 게 아니라 그래요? 문도 중요하지 오고 않은 바뀌었구나, 이야기를 조금 할 늦게 저는. 때는 하는 것 안 같은데, 말을. 끊어지는데 중요한 얘기할 때만 끊어지는 거야. 그래요. 요즘에 자꾸 왜 음. 이러는 그때는 어둠에 쌓인 시간이잖아요. 아침, 그때는 뭐 새벽 시간도 아니지 않을까? 들리는데 안 들리고, 안 들린 척하고 다시 얘기해봐 이러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어둠에 쌓여 있을 때니까 이게 밤인지 낮인지 시간이 몇 시인지 별로 그렇게 간것 같아요. 그 어둠에 쌓여 있는 시간이요. 아니야, 어둠의 시간이 아니고, 그때는 나가 없었지. 음. 나가 없고, 가족을 위하고, 그냥 바쁘게 일만 하고, 그런 시대였다면, 저는 요즘이 더 바쁜 것 같아요. 시간을 아니, 생각하고. 어릴 때.
어릴 때는 그런 걸 몰랐을 때지. 음. 그냥 마냥. 그러니까 저는 아까 오히려, 뭐 준수인가 누구 피아노 치러 오는 애기 아, 그렇지. 그 아이들 시간. 모르죠. 그런 거를 알 때면 진짜 그러니까 알 수가 없지. 어두운 시간이잖아. 아직 해도 안 떴잖아. 그때는. 그러니까. 그래도 이쁜 말로 설명하려고. 음. 네, 아, 하여간 어쨌든 그러니까 그 아마 이명혁 선생님이 독서를 하고 나서와 독서를 하기 전에 아이들에 다가가는 게 어떻게 보면 스펙트럼이 더 넓어졌다, 폭이 넓어졌다 생각하는 일단 이명혁 선생님이 많은 것을 안고 있으니까 예전에는 아이들이 학원에 오면 딱 그 명확하게 이 피아노를 빨리 수준을 올리는 게 목표였다면 지금은 그것도 당연히 그거는 당연히 기본이지만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하나가 더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죠? 어마한 설명을 다 해주면 얘들이 쏙 알아들어요. 가연이는 지금 5학년인데 악보를 너무 잘 봐요. 그냥 책 그대로 번호, 악상, 기호, 오로테 막 이런 거를 정말 잘 봐서 너무 많은 칭찬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내가 학원에 가기도 전에 문 앞에 와 기다렸고 선생님 오고 있어요? 네 가고 있다. 어디쯤인데요? 지금 신호등 대기 중이다. 알겠어요. 그냥 내가 요즘에 막 그 애 때문에 막 요즘 큰일 나요. 진짜 큰일 나요. 하여튼 즐거운 비명입니다. 우리 혜진 네, 선생님 김혜지 사무실에 소장이 오신 것 같은데 선생님, 한 말씀 하시지. 주차장에 계시나 보네. 확인하시고. 안 왔다고 합니다. 제가 개띠거든요. 70년생. 50 중반인데, 음, 그냥 좀, 온전히 이제, 다 그럴 때가 있잖아요. 가족만을 위해서 살 때, 옆도 안 보고, 뒤도 안 보고, 그냥 오로지 앞만 보고 달려온 때, 근데 그게 이제 열심히 살았다는 인정도 받는데, 좀 내가 없다. 뭐, 물론 그 안에서 나를 찾으면 되는데, 되게 좀 정신없이 살았는데, 요즘에 이제 독서 모임을 하고, 몇 개월 전부터 책을 좀 가까이 하면서, 좀 여유로워진 것 같아요. 바쁜 건 여전히 바쁜데, 아까 이제 이미혁 선생님이 이제 뭐 저기 막 김일 대표님이 얘기하셨던 과거에는 이랬는데, 뭐 책을 독서 모임에 함으로 인해서 이랬다 그런 게 좀 와닿는 게 책이라는 게 되게 묘한 매력이 내 생활은 변한 거 없는데 되게 마음이 여유로워지고 약간 이제 좀 소망, 희망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맨 끝에 뭐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며 꽃들이 자꾸 피어납니다. 제가 사실 지금 뭐 이제 대표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제가 이제 보험을 하고 있는데 이게 A라면 B, C에 대한 이제 직업에 대해서도 여전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 그만두지를 못하는 그런 지금 이제 어떤 그런 상황들이 있거든요. 사람 관계라는 게 또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랬는데 1인 경영하면서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블로그도 하게 되고 카페도 뭐 일을 더 늘어나가지고 더 바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 이제 그래도 계속 하는 것은 이제 그 속도전보다는 방향성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저도 그 방향성을 좀 바로 잡으려고 하고는 있는데 어저께 이미혁 선생님 말씀하셨을 때 막 과부하 있다고 했었잖아요. 한때 막 너무 많은 것을 배우다 보니까 머리가 막 표현이 맞나요? 머리가 터질 것 같은 그런 시기가 있잖아요. 제가 좀 약간 그런 시기거든요. 이것 빼고 저것 빼고 근데 다 수렴이 돼요. 수렴이 되고 흡수가 되고 한 번씩 해보고 싶어. 그래서 너무 바쁜 거예요. 4시 반에 일어나서 30분 동안 운동하고 이제 씻고 그리고 막 여기서 독서모임에서 좋은 것들 또 글씨 옮기고 노트에 옮기고 그리고 저는 6시 독서모, 7시 독서모 너무 바쁜 거예요. 근데 다 하나도 일단은 놓치고 싶지 않아. 당분간은.
해봐야 되겠어. 이러는데 그 방향성이 좀 잘 잡혔으면 좋겠어. 복잡해. 예, 그게 제가 해보니까 어느 순간 이제 그 정리의 시간들이 오는데 그래 옆에서 정리하세요. 그래도 정리가 안 되는 저는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모든 것에 임계점이 있듯이 아마 그것도 내가 내 몸으로 그거는 네가 느낀 거고 나는 내 몸으로 느끼고 싶어. 그러니까 내 몸으로 느낄 때 내가 그거를 정리하는 순간이 오는데요. 내 몸으로 느끼지 않고 누군가 막 그 푸시에 의해서 그거를 정리하게 되면 내 몸 안에 뭐가 남냐면 아쉬움이라는 게 남아서 계속 껄껄껄껄 해요. 그래서 이제 스스로 이제 너무 지치지 않은 순간에 예, 그걸 하나씩 정리가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땐 통폐합이야. 어차피 모든 것이 필요한데 그거를 한 곳으로 에너지를 몰아서 그것에서 집중해 나아가는 그것이 다 그래서 삶의 모든 것이 다 자산이 되더라고요. 자산이 돼서 하나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승화되는 그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정말로 예, 그렇지 않으면 하여간 아쉬움이 남고 미련이 남는 그런 것들이 저 같은 경우는 있었어요. 그래서 하여간 그런 시간들이 너무 길지 않아야 돼. 그래서 길면 번아웃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힘들어져요. 또 내려놔. 그러면 내려놓고 다시 시작하면 다시 1부터 0부터 다시 시작해. 그 시간이 예, 길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공감 100배. 50분이네요. 네. 예, 오늘도 시간이 50분이 다 돼서 어 그러네요. 우리 그 미숙 선생님 그래도 한 말씀 하고 점은 찍고 가셔야죠. 짧게 얘기할게요. 지금 저쪽 수원 가는 중인데 어쨌든 오늘이라도 늦지 않았어라는 말이 희망적인 말인 것 같아요. 아무리 늦어도 안 하는 것보다는 늦게라도 하는 게 낫다. 그런 말로 될 것 같고 어, 계시는 모든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조금 어떻게 하나 그런 거에 대한 이 아까 통폐합이라는 말 되게 인상적으로 와 닿는데 그러니까 힘이 이렇게 빠지더라도 같이 함으로써 얻어지는 그런 힘들. 그게 늦지 않았어를 좀 더 이끌어주는 그런 매개체 역할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기름이 없어서 여기 주유소에 잠깐 왔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생생한 아침 정보다 이름이 없었어. 생생 아침 정보통에 네, 네, 맞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제가 일찍 들어오신 분들한테는 예, 이 수락산의 눈을 한번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네, 그러니까 우리 오늘도 예, 건강한 하루 그리고 오늘은 정말 이쪽 그 좀 북쪽에 계시는 분들은 안전 운전하고 이동. 김혜지 소장님 움직일 때 눈 없었어요 길에? 요즘에는 눈 오면은 빨리빨리 조치하는 것 같아요. 도로는. 여기는 산밑이라서 제가 아까 영상 보여드린 것처럼 산밑이라서 그랬던 거였고 아침에 그래서 우리 아파트 계단 올라오면서 거기 눈이 있어갖고 거기는 제가 다 쓸어놓고 올라오냐고 조금 늦었어요. 네. 교수님, 그 네, 사진 중에서 제 마음에 들 걸 한 장만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오늘 아침에 선물로. 네, 네, 한 장 티카시에, 보내드리겠습니다. 티카시에 한번 사용해보고, 아까 그래 한번 적어볼게. 뭐, 징검다리 같은데 이렇게 눈 쌓인 거, 그게 아, 내 예쁘던데. 진짜 아니요. 반했다.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진 한번 찍고요.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찍겠습니다. 네, 어디 갔죠?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토요일, 토요일 날, 토요일 날은 좀 꼭 들어오세요. 토요일 날 이문기 교수님하고 피드백 모임 하니까, 예, 토요일 날 꼭 오셔서 같이 또 나누는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총 시간은 10명, 그대로죠? 9시. 9시, 예, 9시 그대로고요. 어,
그 14꼭지를 일단은 리스트 다 이제 순서 그 1장부터 순서로 해갖고 보내드렸거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제가 내가 뭐 할 거 없지 뭐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랬어요. 피드백은 꼭 해주셔야 되니까 다른 역할은 아니고 묶어서 하든 그 어떻게 하든 피드백은 꼭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러시겠다고 얘기를 하셔서 하여간 토요일 날또 거기에 보면 어떤 분은 질문도 하셨어요. 교수님 이런데 이럴 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밑에 질문을 다루신 분도 계세요. 그래서 아마 그런 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실 것 같아요. 그날 참석하셔서 현장에서도 또 질문해보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행복한 하루 되시기 좋은 하루 바랍니다. 되세요. 네, 좋은 하루 되세요. 성경쌤, 예, 오늘 굿데이, 굿데이, 해피데이. 네, 감사합니다.